자, 핵심은 전제군주제예요. 그냥 전제군주제 강화라고 하는 거야. 전제군주제 강화. 자, 그래서 얘들아,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 뭐냐면 이제 국권을 상실하는 과정이거든요. 국권 상실. 자, 우리가 이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 들어왔다는 그런 기정사실은 그 사실은 그것도 팩트야. 팩트고, 일본이 우리를 갖다가 침략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거, 이게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게 맞는데, 그 사실이지만 과연 그 책임을 갖다 그러면 또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가? 일본이 당연히 나쁜 놈들이죠.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내부에는 근데 잘못한 사람이 없나 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난 늘 생각한 게 그거라. 이완용이 왜 다 그 죄를 뒤집어 써야 하나. 을사오적, 물론 나라 팔아먹고 매국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친일하고 다 했어요. 그거 나쁜 거죠. 잘못된 거지. 맞지만 근데 이 모든 책임을 갖다가 왜 걔네들한테 뒤집어 씌우냐 하는 그런 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이 대한제국의 모든 권리와 그 권력은 누구한테 있는데, 사실은 고종한테 있잖아요. 맞죠? 다시 말하면 얘들아, 우리 다음 시간에 1905년에 이제 그 외교권을 갖다가 일본에게 뺏기게 되죠. 그 최종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었을까? 의회가 있었나, 우리나라가? 아니면 의정부 회의, 그 의정부라든가 그 대신들한테 권력이 있었나? 권한이 있었나? 아니라고. 고종 지가 다 쥐고 있었던 권력이라고. 지가 honque한 건 아니야. 사실 아닌데 지가 정확하게 저항하지도 않았고 거부하지도 않았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난 그런 얘기를 미리 하고 싶어요. 이미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유튜브로 내가 미리 찍어온 거 본 친구들은 그건 그때 다 설명해줬어. 자, 어쨌든 전제군주정, 모든 대한제국의 그 권력이 황제에게 집중되는 그런 구조. 알겠습니까? 그러니 나라를 뺏기는 거죠. 그냥 고종이 오케이하면 모두 국권이 넘어가는 그런 구조였다니까. 의회가 없으니까. 자, 어쨌든 이런 광무기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뭐 어쨌든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지만 정치개혁적인 부분은 되게 미진하지만 그래도 이 광무개혁을 갖다가 그래도 평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군사라든가 경제 분야에서 가지고 그래도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근데 좀 기억해 줘야 돼. 알겠습니까? 경제. 자, 일단은 자, 내용적으로 한번 볼까요? 광무개혁의 내용. 구체적으로 군사 분야에서 가지고 가장 좀 기억해야 될 거는 원수부를 창설합니다. 원수부 창설. 딴 게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고종이 그냥 육군과 해군을 갖다가 전부 다 통할하는 그런 어떤 구조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군대 양성에 되게 신경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알겠습니까? 이 나라가 그동안 개혁을 해왔지만 정치개혁에 굉장히 좀 역점을 두긴 했었지만 군사 분야에 있어 가지고 군사력 강화는 되게 좀 미진했거든요. 그렇지만 대한제국에 있어 가지고 좀 평가할 부분은 군사력 분야에 좀 많이 신경 썼다는 거. 안타깝게도 1907년에 이거 다 해산되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군대조차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앙군은 시위대라고 해가지고 중앙군을 양성하고, 친위대는 왕을 지키고 시위대는 서울을 지켰던 군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진위대라 해가지고 이건 지방군입니다. 일종 지방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군사 분야에서 가지고 어떤 그 여러 가지 발전, 알겠습니까? 강화, 이런 부분은 대한제국이 좀 잘한 부분이 있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관학교도 만들어요. 무관학교. 뭐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치면 육군사관학교죠. 장교를 양성하는 육군사관학교. 이런 것들도 만들게 되고. 이 무관학교 출신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보게 될 김좌진 장군. 여기 학교 출신입니다. 알겠어요? 여기 학교 출신이었고. 뭐 어쨌든 이렇게 군사 분야의 어떤 강화는 평가할 만하다는 거. 원수부 설치, 이런 부분. 알겠습니까? 자, 경제 분야인데, 몇 분 남았나요? 경제 분야인데, 경제 분야는 좀 중요해요. 이게 이제 우리 핵심이거든요. 대한제국을 설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핵심은, 이 부분은 조금 최근에 역사 분야에서 많이 강조되는 부분이었었거든요. 이거 뭐 오래됐지만, 강조는. 자, 일단은 토지제도 개혁이에요. 토지제도 개혁.
이 진짜 뭐 우리가 뭐 결과를 알고 있지만 대한제국의 마지막은 알고 있지만 이 뭐 끝나가는 거지만 그래도 대한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무지무지 노력했던 게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대한제국의 재정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생각해봐. 저런 이권들 전부 다 열강에 다 넘겨졌지. 관세 수입 제대로 안 되지. 물론 무관세가 처음에 있었지만 그래도 관세가 매겨지긴 하긴 합니다만 이게 뭐 전부 다 협정 관세라 가지고 다른 나라하고 협의해야 되고 우리 마음대로 관세도 못 매기고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벌어들일 수 있는 추가적인 수입이 별로 없었어요. 알겠습니까? 너네 돈이 없는데 무슨 개혁을 합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알겠어요? 돈이 없는데 다른 애들하고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냐고. 사실 대한제국이 가지고 있는 재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토지 수입밖에 없습니다. 토지세. 그래서 이거라도 제대로 하면 되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갑신정변 때 개혁정강 14개조에서 지조법 개정하자고 그런 말이 나온 거야. 지조법.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걷어왔었던 그 토지세가 되게 불합리한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세를 올릴 수가 없었어요. 토지세를 갖다가 왜 못 올리는 구조였냐면 돈이 필요하면 세금을 더 걷으면 되는데 토지세밖에 없는데 토지세를 올리면 되잖아. 근데 올리면 안 돼. 왜 그랬을까? 이게 조선의 토지제도 그 세법을 갖다가 조금 이해하고 있어야지 가능한 거야. 이해가. 다시 말하면 조선시대는요 거의 양반 지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영농이 거의 뭐 있긴 있지만 뭐 거의 대부분 다 이 소작농이 많았었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양반들한테 토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금을 올리잖아? 그러면은 그 세금이 다 어디로 가냐면 소작농한테 가요. 소작료를 올려버리거든. 이런 구조였다니까? 이거 좀 너네 이해할 수 없는데? 하여튼 집값 올라가면 전세값도, 이건 그렇고.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세금을 올리면, 양반들은 세금 올리면 그 세금 올린 만큼 소작료를 더 받아. 그러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한테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세를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조법 개정이 핵심이 뭐냐면 토지 소유주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거거든. 토지 소유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고 지가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건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직접 내도록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혁을 하는 게 토지 개혁의 핵심이었다고. 무슨 말 하려고 이게 길어지냐면 자, 그래서 얘들아 어쨌든 중요한 건 토지 소유권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지가를 확정해가지고 세금을 갖다가 걷는다라는 게 토지 개혁의 핵심이었는데 이게 한 방에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렵다고요. 알겠습니까? 이 토지제도 전체 구조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걸 시작했던 겁니다. 자, 일단 토지제도를 개선하려면 얘들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늘 그랬었어. 이거는 늘 그랬었어. 이 흥선대원부터 했던 거예요, 사실. 이 양전사업. 양전사업부터 해야 돼요. 이 양전사업은 뭐냐면 접대되겠지만 양전은 토지를 측량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토지를 측량을 하고 알겠습니까? 토지가 어디 뭐가 있는지 숨겨놓은 토지가 없는지 다 확인을 해야지 세금을 매길 대상이 생길 거 아니야? 양전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양전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그 관청이 양지아문이라고 만들어져요. 양지아문이라게 아문이 있었고 아문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걸 이제 지가를 매겨가지고 소유권을 확정하는 그런 과정이었단 말이야. 그래야지 이게 생산력에 따라가지고 과거에 얘기했잖아요. 이 조선은 세금을 걷는 방식이 생산력에 따랐다고. 뭐 풍년이면은 세금을 많이 걷고 훈년이면 적게 걷고 거의 뭐 변화는 없었지만 알겠습니까? 없었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매겼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근데 그거 아니라 이제는 지가를 확정하고 소유권을 확정하는 과정이었다고. 그래서 이걸 하는 게 지계사업이라고 합니다. 지계사업.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거예요. 지계사업. 지계가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토지 문서, 그냥 땅 문서를 발급하는 거, 지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계아문에서 이걸 갖다가 관장해서 지계를 발급을 하죠. 아니 그냥 너네 토지 소유권을 갖다가 토지 땅 문서 갖다가 발급하는 기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계라는 거 하는 말이 잘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예요? 지계 짊어지고 다니는 지계? 그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 사업은 좀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얘들아 이제 이게 핵심 포인트야.
계속 얘기하지만 대한제국은 이제 마지막 개혁의 몸부림이었었어요. 그 다음 우리 일제시대죠. 그러니까 일본이 대한제국을 짓밟아버리고 국권을 빼앗아가지고 이제 식민지 시대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하는 주장이 뭐냐면 대한제국이라든가 그 이전에 그 조선은 미개했다. 알겠습니까? 근대화되지 못했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다. 우리가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면서 식민지로 만들면서 조선은 근대화되었다. 라는 논리를 맨날 펴거든요. 일본의 식민지 지배했던 사람들이. 자, 이게 어떤 논리냐면, 그래서 너네가 식민지 지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나름대로 근대화 노력을 잘 하고 있었다. 라는 논리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알겠어요? 일본 애들이 자꾸 내세우는 게 이거거든. 아, 봐봐, 너네는 토지제도도 엉망이었는데 우리가 토지조사 사업 해줬잖아.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는 얘기하는 거지. 아니야, 대한제국도 잘 하고 있었어. 토지조사 사업. 이게 일본이 했던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이거. 알겠어요? 일본이 1910년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였습니까? 조선총독부 만들어지고 난 뒤에 토지조사 사업이었거든. 기억나나? 토지조사 사업, 토지조사 사업. 맞죠? 그 사업이 대한제국이 했던 양전지계 사업입니다. 알겠어요? 일본이 이어서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사업 자체를 갖다가 이미 대한제국 때 하고 있었다는 거. 너네가 식민지 지배 안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뭔가 근대화의 길로 나가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광무개혁을 갖다가 과거에는 이것 때문에 정치개혁 자체가 좀 미진했기 때문에 평가절하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뭔가 근대적인 모습이 많이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포인트를 알겠습니까? 네. 뭐 지금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당신들 대답 못하겠죠. 채팅창에 뭐 치고 있는 거 한번 볼까 잠깐만. 뭐 있나? 아, 네. 얘 나 혼자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동시 시청자 수가 몇 명이야 이거? 재밌네. 동시 시청자 수가 15명. 알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나와 있네. 자, 됐고요. 자, 어쨌든 다 끝났어요 이제. 수업 이제 요 마지막 산업금융은 얘들아. 산업금융은 화면이 좀 나오네요. 그래도 이건 뭐 그냥 알아두세요. 교과서에 나오는 정도만 알면 됩니다. 뭐 식산흥업 정책이라고 하면 산업이잖아 그냥. 이게 뭐 딴 게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산업들 알겠습니까? 뭐 철도, 전신, 뭐 전기 산업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대한제국이 서서히 눈뜨기 시작하고 물론 철도를 갖다가 우리 기술로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권 다 넘겨줬죠. 알겠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대한제국 시절에 5분 남았네요. 대한제국 시절에 최초의 철도는 경인선이죠. 경인선이 놔주게 되고 그 다음에 경부선 우리나라 못 놨지만 그다음 일본이 놓게 되고 경의선 놓아지게 되고 이렇게 철도도 만들어지게 되는 알겠습니까? 뭐 그 다음 전부 다 이권 다 넘겨줬지만 만들 수 있는 그런 권리는 그 말고도 야 너네 잘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전차 알지 전차 이렇게 막 뭐지 그 너네 책에 나오는 전차 있잖아. 전차는 전기로 가는 차잖아. 맞죠? 전차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놓아진 나라가 어느 나라게? 도쿄? 아닙니다. 서울이었어, 서울. 서울의 전차가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다녔었어요. 놀랍게도. 알겠습니까? 도쿄가 더 빠르다 생각하죠? 아니었었어요. 오히려 서울이 전차가 더 빨리 놓아집니다. 그 정도로 우리 근대화 속도는 빨랐습니다. 한다면 또 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알겠습니까? 뭐 하여튼 뭐, 전차도 놔지게 되고, 전학 있죠? 그것도 서울과 인천 간에 먼저 놔지게 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들어서는 거, 식산흥업정책이라 불러요. 그 말고도 이제, 금융. 이 금융은 참, 볼 때는 우리나라 제일 취약한 게 바로 이게 돈이었어요. 얘기했다시피 계속해서, 이상한 화폐 남발했었잖아요. 당백전 남발했었고. 그 다음에 밀렌도르프가 당 5점 남발했었고.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한제국시를 또 돈 만들어내고 백동어 만들어내고 어쨌든 돈이 엉망진창이었던 건 사실이었었어요. 이해됩니까? 그랬지만 이 당시에 이제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은행이 필요하거든요. 돈을 너네 상사해 보면 알아.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장사 못해요.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금융 은행이잖아. 근대적인 은행들도 많이 만들어져요.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은 1897년에 만들어졌던 한성은행이 있었어요. 한성은행 최초의 은행이고요.
1899년에도 대한천일은행, 대한천일동안은행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은행들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알겠어요? 물론 한성은행은 지금 사라지고 없어요. 원래 이게 조흥은행입니다. 조흥은행. 조흥은행은 지금 신한은행에 합병돼 가지고 남아 있지는 않지만 대한천일은행은 지금도 남아 있는 은행이에요. 혹시 무슨 은행? 알고 있습니까? 국민은행? 아닙니다. 알겠어요? 국민은행 아니고 지금 이 은행이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 알겠어요? 우리은행은 역사가 깊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은행은 대한천일은행이 옛날 전신이었었어요. 알겠습니까? 몇 번 망하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대한제국은 뭐 이런 부분 아까 정리하자면 정치개혁은 되게 미진했지만 알겠습니까? 황제 중심, 황제권 강화에 집중했지만 이런 어떤 군사나 경제 분야에서 가지고 어떤 그런 개혁들은 괄목할 만하다. 잘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국권 침탈 부분. 이제 핵심입니다. 이거 일제시대로 가는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거 정리하도록 할게요. 너네 유튜브 그거 과제 다 해라. 알겠냐? 이거 내하고 수업했으면 그냥 봤다고 넘어가도 됩니다. 알겠어요? 이미 보았으면 해도 됩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 아이고 고생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9시부터.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네. 나가도 돼요. 유튜브도 끕니다.